2학년 정법 3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상속 재산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상속인은 그럼 여기 받는 사람이죠. 요 타인이라는 것은 요 가로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쵸, 바로 상속인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죽어서 상속 재산을 주는 사람이고, 그냥 상속인은 그런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뭐라고 쓸까요? 그쵸, 빚 또는 채무 또 상속된다는 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상속에는 크게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될까요? 그쵸, 바로 유언상속이 우선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상속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 법정상속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럼 유언상속,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유산이 특정인에게 모두 주어진다면 그 남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우자 및 일정 범위 친족,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무슨 제도일까요? 그렇죠, 유류분 제도. 자,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고, 보통 그러니까 배우자와 그 다음에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의 절반, 그 다음에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법정 상속에 의해서 1억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근데 모든 재산을 부모님이 다른데 유언을 통해서 뭐 어떤 기관에 기부를 했다면은 나는 1억 원의 반인 바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제도를 바로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순위를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가 그쵸, 바로 직계 비속이고, 2순위가 직계 존속. 자, 직계 비속은 자녀를 얘기하는 거고, 직계 존속은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직계 비속은 자녀, 뭐 손자 손녀 이렇게 나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배우자는 무조건 받게 되는 거죠.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상속받는데,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자, 얼마를 더 받을까요? 그렇죠. 50%를 가산해서 받는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1순위 자식도 없고 1순위에 해당되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자식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은 배우자가 50%를 가산하고 나머지 직계 비속 이렇게 받고,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함께 법정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은 1순위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그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경우에만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순위 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배분을 받는다는 거.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좀 더 알아보는 위해서, 자,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보장받는다는 거. 상속인은 실제 상속분이 법정 유류분보다 부족할 경우 제3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상속의 형태를 보면 단순 승인이 있고 한정 승인이 있고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단순 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조건 승계하는 형태를 얘기하고, 한정 승인, 이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 피상속인이 부모님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상속의 형태이다. 내가 받을 상속 그 재산 한도 내에서 빚도 갚겠다. 이런 것들이 한정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한정 승인 신청을 해두면은 빚더미에 올라갈 그러한 염려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상속 포기는 부모님이 빚을 많이 졌을 경우에 그 빚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상속에 대해서 얘기했고, 상속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17쪽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부터. 부모와 자녀의 법률 관계인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친생자와 양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생자도 혼인 중 친생자와 그 다음에 혼인 외 친생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양자도 일반 입양과 그 다음에 친양자 제도를 통한 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모의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를 무엇이라고 하나 했는데 친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친권 중 자녀가 일정한 곳에 이거 뭘까요? 그렇죠? 거소 지정권. 그 다음에 친권은 누가 행사하는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그 다음에 양자로 입양된 미성년자의 부양 의무는 누가 지는가 했는데 누가 질까요? 양자로 입양된 미성년자는 생부, 생모, 양부, 양모가 모두 부담한다는 거.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생부, 생모의 부담이, 그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양받을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를 바로 부양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를 혼인 인자를 써서 인척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4촌 이내의 인척,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상속은 무엇에 의해 개시될까요? 그렇죠? 자, 바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이고 피상속인 주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사망한 자가 유언이 없을 때 상속을 무엇이라고 하나 했는데 바로 법정 상속이라고 하고, 두 아들과 아내, 어머니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상속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두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아내는 무조건 받겠죠. 그 다음에 아들, 직계비속이죠. 아들이 있으면은 자녀가 있으면은 어머니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가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몇 퍼센트? 50%가 되겠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는 사망한 때죠.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정신병자나 혼수 상태인 자의 유언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당연히 없겠죠. 무효가 되고, 유언 시 의사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상속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언자의 유언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바로 유류분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에게 A에 들어갈 말은 친권이 되겠죠? 그래서 친권과 관련된 얘기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으로 행사하고,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에게 행사할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서 A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으면 부모와 자녀 간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했는데, 친권이 상실됐다고 해서 친족 관계까지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부모가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A를 가지는 자녀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해서 정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죠. 그게 안 되면 재판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정의 상속액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 3번인지는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7번 문제. 자, 밑줄 친 기역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혼인 중 출생자,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맞죠?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니은이다. 그렇죠? 혼인의 출생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달리 혼인 중 출생자와 달리 니은은 인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혼인의 출생자가 그렇다는 얘기 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리을 친양자는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맞죠?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달리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입양 전에 친족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했는데, 자, 친양자가 다른 점이 뭐라고 했죠? 저 친족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8번 문제. 488번 문제는, 자,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자, 488번 문제부터는, 자, 선생님이 답만 일단 알려주고 함께 문제는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풀어보고 한번 답을 맞춰보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0번은 5번, 그 다음에 91번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4번은 2번. 자, 역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496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